백내장 수술에 대한 이제 합병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선생님 수술을 했더니 눈앞에 안 보이던 떠다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네, 오늘은 안과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면서도 좀 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백내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백내장이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SNS 상에서도 너무나 많이 공유되어 있고요. 자기 주변에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중에 이렇게 백내장 수술 받으셨다고 하는 분들 너무 많으실 거예요. 안과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 백내장이고,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생길 수밖에 없는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백내장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의 눈을 보시면은 바깥에서부터 물체가 들어올 때 눈 뒤쪽 신경에서 우리가 뭔가를 인지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안쪽에 있는 수정체라고 하는 이 렌즈입니다, 렌즈. 카메라 렌즈하고 정말 똑같아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 기능도 비슷하고요. 이것이 이제 눈 뒤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시자극을 초점을 잘 매줘서 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수정체라고 하는 렌즈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렇게 투명성을 잃고 뿌옇게 가리게 되면은 이러한 수정체의 혼탁으로 인해서 뒤쪽에서 우리가 선명한 시력을 볼 수가 없겠죠.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가리켜서 이제 백내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백내장 수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혼탁이 온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인공 렌즈를 대신 눈 안에 넣어주는 것이 백내장 수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백내장은 어떻게 오게 되느냐? 나이가 드시면서 진행되는 퇴행성 또는 노인성 백내장이 전체의 8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요, 애기들도 백내장이 오거든요. 그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그러한 백내장이 생겨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젊은 사람들도 되게 유전적으로 올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외상들에 인해서 눈에 심한 충격을 받게 되면은 그 외상으로 인해서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홍치염과 같은 눈에 심한 염증을 앓고 난 뒤에 생기는 백내장도 있습니다. 백내장이 다양하게 생길 수가 있지만 치료는 수정체의 혼탁을 제거할 수 있는 인공 수정체로 대체하는 것이 백내장의 최종적인 치료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백내장 수술은 언제 해야 되느냐? 시기가 언제냐? 백내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혼탁이 사람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게 진행되기는 하지만, 혼탁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 돼, 이런 개념은 없어요. 요즘에는 백내장 수술을 시력 교정 수술의 개념으로까지 생각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환자분 스스로가 뭔가 다르게 시력의 불편을 느끼는데, 그것이 이제 안경이나 또는 렌즈나 또는 시력 교정 수술로 인해서 교정이 되지 않는 순수하게 수정체의 혼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시력이 불편일 경우에는 누구라도 자기가 수술을 원하시면 수술을 하면 훨씬 더 양호한 시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백내장도 굉장히 심한데 본인은 시력의 불편을 느끼지 않아서 수술을 미루시는 분들도 있는데, 백내장도 그 정도가 너무 심해지게 되면은 이 자체가 눈에 다른 합병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급성 목내장을 같이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수술을 하게 될 때에 필요 이상으로 어려운 수술을 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 선생님이 보시고 이 정도 같으면 수술하시는 게 길게 보면 좋습니다라고 권유를 하실 때는 수술을 하시는 게 맞겠고요. 특히 이제 요즘 이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수술을 늦추게 되면은 나중에 협조가 안 돼서 수술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기는 안과 전문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기의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넣는다고 했는데, 이 인공 수정체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벌써 한 30년 전에 이 백내장 수술을 처음 집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종류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단초점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초점 거리가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우리가 먼 거리에 시력을 맞추게 되면은 가까운 거리는 이제 돋보기 같은 근거리 안경을 끼게 되는데, 요즘은 정말 렌즈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이 다초점이라고 하는 렌즈가 개발이 됐거든요.
초점을 다양하게 멀리도 가까운 거리도 중간 거리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안경을 안 끼고도 먼 거리와 근거리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단초점 렌즈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주로 많이 쓰시는 것은 회절형이라고 하는 무수한 작은 눈을 통해서 다양하게 거리를 낮춰주게 되죠. 또 한 가지는 굴절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굴절을 아래 위로만 나누는 렌즈가 있습니다. 즉 이 렌즈는 큰 면을 기준으로 각각 원거리와 근거리에 초점을 맞춘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두 렌즈 중에 어느 게 더 좋냐 그런 건 없어요. 그 사람의 직업적인 특성이나 환경이나 또는 그 눈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본인한테 적합한 렌즈는 사실은 따로 있거든요. 가장 최신 다초점 렌즈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단초점이라고 해서 절대 넣어서 안 되는 렌즈도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충분하게 눈 검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수술을 다 마치게 되셨을 때 많은 분들이 가지는 궁금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또 하게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백내장에서 들어가는 인공수정체는 사실 영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렌즈가 눈에 특별히 맞지 않아서 새로 교체하는 시술을 하지 않는 다음에는 영구적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다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을 때에 렌즈 후면에 약간의 물때처럼 이렇게 끼게 되는 걸 제가 후발 백내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그 때를 조금 이렇게 레이저로 제거해주는 후발 백내장 레이저 치료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백내장 수술을 또 한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영구적이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백내장 수술에 대한 합병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백내장 수술은 사실은 수술 직후에 한 2주 정도만 잘 관리하셔서 중증의 암내 감염만 없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안전하고 큰 후유증이 없는 수술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선생님 수술을 했더니 눈앞에 안 보이던 떠다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비문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깜깜한 커튼에 있을 때는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먼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커튼을 착 걷으면 햇빛이 들어오면서 환하게 보이면서 먼지가 보여요. 즉 백내장으로 인해서 가려져서 안 보이는 비문증들이 수술 이후에 보이는 거지 그것이 수술로 인해서 생기는 비문증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비문증은 뭐 누구나 다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서 그것은 백내장과 크게 연관되는 합병증은 아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백내장에 대한 전반적인 원인, 그 다음에 수술, 다양한 렌즈, 자주 가지는 의문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정말 30년에 걸쳐서 백내장 수술은 굉장히 수술적으로도 그렇고 수정치 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고 편하게 수술 결정을 하셔도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